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또 체크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해야 될지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제가 무료 공부방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업들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시장부터 보게 되면 지금 시장 계속 방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는 양봉으로 좀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좀 세게 가려나 했는데 오늘은 또 역시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3160포인트 언저리를 강하게 뚫어내진 못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역시나 좀 올라가기 버거워 보이는 자리죠. 뭐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빵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자리가 좀 버거운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형태, 저걸 우리가 뭐 도지형 그리고 샛별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역시 올라가기 조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거나 섣불리 신규 매수 하시는 것은 옳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 이런 자리들이 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고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넘어가면이라고 하는 자리들 여기서 위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넘어갔구나, 신고가구나, 상승이 다시 한번 더 되려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건 좋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은 쌍봉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쌍봉 형태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락의 징조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는 횡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이 빠져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보단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종목이 보이고요. 신라 SG, 데브시스터즈, 우리바이오, 시그네틱스까지 네 가지 종목이 보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10% 이상 올라온 종목이 29종목이 보이네요. 지금은 10% 이상 올라온 종목도 보이고 또 10% 이상 올라왔지만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빠진 종목들도 지금은 5개가 보이는데요. 일단 역시 경남스틸, 제가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주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철강 관련주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철강 관련주, 뭐 스틸 관련주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4가지나 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고영이라고 하는 기업 역시나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하고 있네요. 역시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EDT라고 하는 기업인데 EDT라고 하는 이 기업도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밑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가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닥에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EDT가 왜 떨어졌는가 보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고 유상증자는 왜 했을까를 살펴보면 역시나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신라 SG라는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신라 SG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오늘 급등하는 종목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딱히 없네요. 지금은 딱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 통통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요 기업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라든지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 뜨고 있는데, 뜨고 난 다음에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멈추거나 흐름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계속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뭐 물론 팔고 난 다음에 더 갈 수도 있어가지고, 뭐 물론 제 말 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더 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팔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매도가 진행되는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파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올라오는 데 있어가지고 또 부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조심조심 매매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제 이외에 이제는 또 우리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이 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바닥에 있던 종목이 뚝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시그네틱스는 왜 도대체 올라왔을까?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인텔 수주 이야기 나온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대박 날 거야 라고 어제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는 재료가 또다시 한번 이렇게 노출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선물을 뭐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대가 크지만은 뭐 받을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대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래 받을 거 받았네 라는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 이야기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뭐 더 치고 가거나 여기서 시세를 어마어마한 시세를 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이제 뉴스가 됐으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보다는 역시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쪽에서 시그네틱스가 약간 엮여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서 이제는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생산 업체는 제조 공정에 따라서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업체로 나누는데, 얘는 후공정으로 나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근데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 나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는가? 적자가 나니까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기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피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세력 입장에서는 모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남들이 욕심을 내고 너도 나도 막 사려고 하면은 이 물량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물량을 모으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기가 쉽다 보니까 물량을 뺏고 매우 모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급등시켜 버리기엔 매우 좋죠. 그리고 반도체 테마니까 테마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으니 작전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보통의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그렇다면은 적자 나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면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를 때 이득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아니면 도 형태로 이런 종목들은 유상증자라든지 거래 뭐 정지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등으로 폭락 또는 급락, 바닥에 막 기어다니면서 거래 정지까지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투자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뒤에서 이렇게 반짝 올라오고 난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 올라와 가지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상패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대신에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 힌트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지금 예전부터 이거는 코로나 관련주,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더니 결국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N자 반등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야 이거 더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더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N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미리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이제 탈출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N자 반등으로 상한가 가게 되고 거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 8천 원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급등했을 때 잘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신규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역시나 좋겠죠. 이런 N자 반등은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요. 어떤 이슈를 뭐 들먹거리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슈가 뭐 의료용 대마 연구 식약처 승인 받았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거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급등시키면서 개인들이 팔지 못하게 또 다른 개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약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매도하는 것이 좋다. 신규는 잡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름부터가 뭔가 뭐 좀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와닿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브 시스터즈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흥행을 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게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쿠키런이라고 하는 우리 뭐 그 게임이 있나 봐요. 그 게임을 이제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고 해서 글로벌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로 이렇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 기업이 또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작 게임이 만들어지고 뭔가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이렇게 급등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역시나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반짝될지 아니면 뭐 정말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하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쿠키런 저도 뭐 하진 않았지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때 유행을 했었으나 지금은 너무 다양한 게임들이 많고 너무나 화려한 게임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게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런 쿠키런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 이런 종목들, 이렇게 게임들이 흥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바이지만 뭐 그렇게 공감 가지 않는 주가 상승이네요. 그래서 단기 이슈로 급등한 것 같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이 난 거 축하드리고, 역시나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아요. 23,000원짜리 정도가 지금 굉장히 버거워 자리 보이는 자리고, 뭐 슈퍼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25,0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올라온 종목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만한 테마를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지금은 전 철강 관련주 쪽을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오곤 있었지만은 저는 역시 반도체 장비업종 이런 쪽들이 매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 테마 이런 쪽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뭐 초록뱀이라든지 뭐 덱스터라든지 뭐 CJ ENM이라든지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는데, 빅히트도 요즘에 이렇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컨텐츠와 인터주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먹거리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뭔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조금 보여줄 때 그 방향에 맞게 매매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락을 해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횡보하는 종목도 있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은 갑자기 시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뭐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면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니까 하락에 맞는 매매를 하면 되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장세가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매매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바꿔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좀 유지해도 될 때인가. 이 몇 주, 뭐 한 하루 1주 2주밖에 안 걸릴 거예요.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한 1, 2주 안에 뭔가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못 버틸 것 같다, 못 기다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식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주식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할 만한 기업을 미리 찾아놓는 시간으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 살만한 종목들 제 눈에는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거 사면 수익 나겠다 싶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 그 종목들이 어제 제가 봐놨는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뭐 한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제 뭐 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봐놨는데 오늘 급등한 종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굳이 오늘 안 사도 나머지 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니까 매력 있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쫓아갈 만한 테마는 없어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미리 발굴해놨던 테마에 관심 종목을 좀 찾아놓자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